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톡이 왔네. 답을 잠시 보내고. 오늘 며칠이지? 9월 11일 7시 33분에 톡을, 저에게서 톡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촬영 중에 톡을 보내는 겁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카메라 드는 것 같아요. 너무 책을 하나씩 읽지 않고 이렇게 막 잘라가면서, 막 이것도 라플라스도 막 반까지 읽고 다들 막 잘라가면서 너무 읽어가지고 리뷰를 소개하기도 그렇고 뭐 안 하기도 그렇고, 사실 읽은 책은 많은데 뭔가 하나를 다 읽어가지고 아니면 반 이상을 읽어가지고 소개를 할 수 있을 만큼 제대로 의미 파악이나 뭐 많이 책에서 뽑아냈다거나 아니면 나눌 말이 아직 많이 있는 게 아니라서 한참 촬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이제 거의 다 읽었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전부 다 읽었죠. 거의 읽었고,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갖고 왔어요. 오늘은 그래서 제목 보면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는 걸까?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책 앞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쩌면 당신은 사랑 불능자일지도 모른다. 이 책 여기 적혀 있는 이거 보고 서점에서 이 책을 거의 정말 망설이지도 않고 샀던 것 같아요. 다들 진짜 막, 요새는 연애하기 너무 힘들어. 아니면 뭐, 나이가 들수록 연애하기 너무 힘들어. 뭐, 진짜 연애를 안 한지 너무 오래됐지. 이런 말을 진짜 너무 많이 듣거든요, 요새. 나도 사실 그렇고. 그러니까 진짜, 첫사랑 어떤 잠깐씩 만난 거, 그런 거 빼고, 내가 생각했을 때 제대로 된 연애를 안 한 지는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나도 사랑 불능자인가? 불능자인가가 아니라 난 진짜 사랑 불능자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아주 망설임 없이 집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책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못하는 이유, 또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어도 굉장히 행복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뭐 실망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든지, 한 명이 속썩이는 사람이 있으면 의심과 불안과 뭐 이런 것 때문에도 관계가 망가지기도 일쑤고, 아니면 한 사람이 너무 일방적으로 좋아해가지고 관계 속에서 갑을이 형성된다든지, 그러면 진짜 관계가 뭐 완전 답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연애가 힘들다, 아니면 연애 자체를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다들 힘들겠죠? 그래서 이 책을 이야기를 하고, 이 책은 정말 추천할 만해서 쭉 나왔습니다. 저 꼬마가 떠드네. 정신분석 전문의 김혜남 전문의가 쓰셨고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정말 전문적으로 접근을 해요. 사람 뭐 위로하고 그런 어떤 에세이적인 느낌이 아니라. 이 책을 목차부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잠깐 보시면 보이시죠? 앞에 거를 이야기를 잠깐 하면, 일단 사랑을 시험하는 것들, 1번이 사랑을 시험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5개로 나누거든요. 운명, 사랑, 섹스, 21세기, 결혼. 21세기는 읽다가 무슨 말이야? 뭐 굳이 잘 안 읽었던 것 같고, 운명, 사랑, 섹스, 결혼이 4가지를 좀 집중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도 되게 재밌었는데, 두 번째 제목이 그래도 의심이 풀리지 않는다면 이라고 적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읽어봤을 때, 특히 뭐 연애를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읽어봤을 때 진짜 배울 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조금 내려놓게 하는 것들도 되게 많고, 스스로 우리가 되게 좀 힘든 상황에 자신을 몰아넣는 경향이 많잖아요. 누구를 좋아하게 되면. 첫 번째는 이 상대가 너무 좋아서 내 어떤 자존감이 막 무너져 내리던지, 아니면 내가 어떤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걸 자각하는 순간도 많이 힘들고, 여러 가지 사랑을 하면서 힘든 순간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사랑을 좀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너무 그렇게 나 자신 힘들게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사랑을 하고 어떤 뭐 관계를 맺고 가족을 만들고 뭐 이런 과정들을 뭐 이기적 유전자나 사피엔스 뭐 이런 데서는 우리가 왜 남녀가 사랑을 하고 또는 뭐 서로의 끌림을 느끼고 또는 뭐 가족을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진화론적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내가 또 왜 하는지도 몰랐던 그런 행동들이 사실은 이 진화론에 근거를 두고 하는 행동이었구나 를 깨닫는 그런 재미가 있다면, 이건 정신 분석학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봤을 때 결국 우리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우리는 외롭다, 원래 우리는 슬프다, 그건 것 같아요. 어떤 관계 속에 네가 못해서 또는 뭐 네가 고른 그 사람이 나빠서 관계가 이어지지 않고 관계가 슬프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야. 인간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사람이 생기고 나면,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면 이러이러한 감정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런 감정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어떤 원래가 그렇게 태어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조금 제 책을 봐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제가 인덱스를 붙여놓은 게 사실 꽤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말할 게 진짜 너무 많아요, 이 책은. 말할 것도 많고 읽어드릴 것도 많고 그래서 뭐 내가 붙였다고 좋았다고 다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앞에 것만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도 어느 정도 이 책이 어떤 내용을 전하는가 약간 가늠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서 앞에 것만 전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여러분은 사랑이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뭐 운명을 믿으세요? 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저는 되게 좀 운명론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기면, 그러니까 사귀거나 특별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띠를 본다든지 뭐 별자리를 보는 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한낱 미신으로 치부하기엔 꽤 맞아떨어진 부분도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사람이 생겨도 계속 그런 식으로 전 접근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내가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또는 이 상황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에 대한 답을 얻는 것도 사실은 별자리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많이 찾아봐요. 근데 난 좀 맞는 것 같아, 별자리가. 근데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운명은, 이 작가는 운명이 있다고 말할까요, 없다고 말할까요? 당연히 없다고 말하죠. 운명이라는 건 없어. 운명은 네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운명이야, 또는 뭐 아니면 첫눈에 반했어 라고 하는 거는 네가 그 전에 갖고 있던 생각들을 갑자기 어떤 한 사람한테 그냥 완전 몰빵시켜가지고 사실 이 사람의 진짜 모습과는 관련 없는 어떤 거대한 모습들을 생각해낸 것이고, 그리고 네가 그 전부터 갖고 있던 그런 것들이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킨 것일 뿐이다. 운명이라는 건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랑 또는 관계 뭐 이런 거 있어서 힘든 시간 많았으니까 이제 진짜 하늘이 나한테 막 왕자님을 보내주신 건가? 막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면 너네, 너야 너, 너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특히 올해 제가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와장창 깨지면서 진짜 나 뭐 운세 이런 거 안 믿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그러니까 이곳으로 이사를 올 때 이게 딱 거의 올해 초에 이곳으로 이사를 왔는데 2017년도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라고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정토비결? 토종비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는 난 진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는구나. 그냥 이런 뭐랄까 어떤 연애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먼저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지는 게 돼버리는 그런 어떤 연애 게임을 그만두고 나 진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말만 믿고 그 해에 처음 나타나는 사람을 그냥 바로 점 찍고 일주일 만에 사귀었어요. 그 사람을. 나의
나만의 의지로 완전 전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첫째, 그런 걸 믿으면 안 되는구나. 둘째, 소정 비결 개똥이다.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일주일 만에 사람을 파악하는 건 절대 쉽지 않다 라는 거. 뭐 아무튼 너무 많은 걸 깨달았고, 근데 그런 제 경험이 있는 데다가 이제 여기서도 운명이라는 거 없어. 운명은 뭐 이러이러한 거지. 진짜 하늘이 너한테 준 갑자기 막 백마탄 왕자님을 너한테 딱 내려보내 그런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라고 이제 말을 하는 책을 읽으니까 더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확실히 좀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해도 크게 무게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또 그게 너무 과하게 발현될 때도 있어. 그러니까 최근에도 꽤 잘 지냈는데 아니야, 이 사람 아니야, 나 또 너무 오버하면 안 돼. 그냥 우리 잘 맞으니까 그냥 자주 노는 것 뿐이야. 아니야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렇게 됐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내가 이렇게 너무 무조건 아니야만 하지 않았다면 또 좀 잘 됐으려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무튼 근데 진짜 뭐든지 이렇게 수위 조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읽기 전에는 막 무조건 막 나타나면 어머 하늘이 나한테 표정을 주시는구나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다 아니야 혹하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됐는데, 일단 우리가 조금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설명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그 한 사람한테 너무 막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어떤 부족한 것들을 마구 투영해가지고 그 사람은 다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것처럼, 이를테면 어떤 외로움을 계속 느꼈다든지, 뭐 예전 남자친구는 뭐 A라는 게 없었는데, A라는 어떤 성향 그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은 A라는 성향이 있어.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 그렇게 해가지고 막 드디어 내가 찾던 그가 나타났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운명이라고 믿고 자신의 어떤 에너지와 감정을 몰빵시켜서 수익이 나지 않는 곳에 투자를 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그래서 운명 읽으면서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믿지 말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이런 또 개인적 이야기를 빼고 다 사실 방금 한 건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나의 개인적인 어떤 소회라고나 할까요? 그런 거고. 하나 읽어드릴게요. 첫눈에 반한 사랑이 오히려 위험한 이유.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종종 사랑이 과거의 문이 쾅 닫히며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난 전엔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 사랑에 빠졌다고 단지 착각했을 뿐이야 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감정과 관계가 과거의 것과는 매우 다르다고 느낀다. 맞아요. 나 진짜 그랬어요. 늘 그래 나는. 새롭게 시작된 사랑의 경험은 과거 시절 품었던 주제의 낡은 메아리가 아니라 이전에 지루했던 생활로부터의 해방인 것이다. 그래서 연인들에게 사랑은 갑작스러운 것이며 전혀 새로운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그들의 사랑은 생각보다 과거와 매우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다. 프로이트는 성인의 모든 인간관계는 이전 감정의 재편집이며, 아이가 생후 초기 어머니와 나눴던 유대감과 자라면서 오이디푸스 갈등과 관련해 아버지에게 느꼈던 감정이 바로 사랑의 끌림으로 재현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프로이트에게 모든 사랑은 재발견인 것이다. 특히 첫눈에 반하는 사랑의 경우 그 대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그리고 있던 연인의 모습에 가까운 사람이며 자신의 내적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중 가장 흔한 것이 부모와 같은 유형을 찾는 경우다. 자신의 부모에게서 느끼는 감정과 유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상대나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모상이 엿보이는 상대에게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 구원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대상, 혹은 반대로 구원받고 싶은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대상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반하는 사랑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온몸을 내맡기기엔 너무 위험한 측면이 많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상대에게 자기 내부에 있는 것을 투사하면서 그와 유사한 특성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상대에게 강렬한 호감을 느낀다. 짝을 잘 만났다 함은 이때 상대방이 가진 자질을 올바로 파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실패한 필은 삘이 왔다 할 때 그 삘을 말하는 겁니다. 반면 실패한 필은 외모나 분위기로 상대의 모든 부분을 혼자 유추하여 자기 내부에 있는 어떤 것을 다짜고짜 투사시켜 받는 느낌이다. 그런데 첫눈에 반한 사랑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짧은 시간 안에 상대의 자질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실패한 필을 가지게 될 확률이 높다. 맞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이제 운명을 넘어가서 운명, 사랑 부분 넘어가서 세 번째가 섹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랑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절대 빠질 수가 없겠죠, 당연히.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왜 남녀가 만났을 때 당연한 한 과정으로서 이렇게 하나를 어떤 진화론적인 측면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어떤 인간 원초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걸 잠깐 읽어드리면 조르즈 바타요가 말했었다. 에로티시즘은 죽음에 이르도록 황홀한 생의 차입니다. 신체적인 접촉과 자극을 원하고 신체의 표면을 썩고자 하는 오랜 열망은 어린 시절 부모와 밀착되어 떨어지고 싶지 않던 공생적 합일에 대한 열망과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행위는 생후 초기의 경험과 많은 연관을 갖는다. 아기들은 어머니의 품 안에서 따뜻한 온기와 편안함을 느끼며 어머니의 젖꼭지를 빨면서 포만감과 함께 야릇한 쾌감을 갖는다. 또 어머니가 기저귀를 갈아주고 대변을 닦아줄 때의 묘한 흥분과 안아주고 얼러줄 때의 수동적인 움직임이 주는 즐거움을 통해서 어머니와 만족스러운 사랑의 관계를 즐긴다. 이러한 경험은 여러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새로운 원초적인 성적 판타지를 쌓아가게 만든다. 그러므로 성행위는 부모에게 느끼던 금기된 성적 판타지를 성인이 되어 새로운 대상과 사랑을 나누면서 비로소 실현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진짜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또는 뭐 육체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어느 하나 우리의 과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랑의 거의 어떤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왜 그렇게 하는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결혼에서는 조금, 기억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는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라. 식는 거 너무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짧게 추려서 사실 굉장히 재밌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지만 짧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랑이 식는 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인간적으로 좋아하겠지. 근데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제3의 성으로서, 그러니까 나를 동지로서 생각하는 사람과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형태가 바뀔 때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너무 크고, 그래서 결혼을 내가 해서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좀 성격이 바뀌는 거고 이것을 굉장히 잘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들 그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그게 답이겠거니 생각을 하긴 하는데 쉽지가 않아. 진짜. 그래서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판타지, 환상, 굉장히 아름다운 것, 이런 것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진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사랑을 하는 건 원래 슬픈 거야. 왜냐면 어릴 때 우리가 받았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장아장 걷기 전까지는
엄마와 뭐 아빠의 사랑을 우리가 완전 독차지했었는데, 그들의 관심을 우리가 100%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이제 거기서부터 분리가 되는데, 이런 분리 과정을 잘 겪지 못한 사람들은 성인이 돼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고 헤어질 때 굉장히 과대망상적이면서도 굉장히 힘든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전 관계가 뭐 굉장히 아름다웠던 관계인 것처럼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착각이죠. 그런 착각을 하면서 이별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릴 때 그런 이제 엄마가 딱 붙들고 있는 그 시기에서 아이를 조금씩 혼자 돌아다닐 수 있게 하는 그런 시기로 이제 변화, 즉 독립적인 하나의 개체가 될 때의 그런 정신적 또는 신체적 어떤 변화들을 아이가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어떤 그런 성인이 돼서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둘이었다가 하나가 됐을 때 독립적인 인격체로 딱 설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우리 기억 하나하나가 또는 어릴 때 겪었던 경험 하나하나가 정말 크게 어떤 스크래치를 남겨놓는구나, 어떤 흔적을 남겨놓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랑을 잘하고 또는 사랑에 두려움이 없고 뭐 아니면 이별을 했을 때도 무난하게 잘 이겨내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되느냐, 아니면 맨날 막 술이나 퍼마시고 너 없으면 죽겠다고 난리 나고 엉엉 우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진짜 애를 잘 키워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복한 아이를 키우려면 정말 어릴 때부터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사랑이라고 하는 게 원래가 슬픈 거고 원래가 힘든 건데,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책에서 말을 하고, 저도 정말 깊게 공감을 합니다. 은희경 작가의 책 이름이었나요?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저 이 글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글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상처를 받더라도 끊임없이 만나고 끊임없이 어떤 관계를 맺고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사람을 알기 전에 막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은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탁 하고 다 끊어내지 않고 그냥 다 좋게 보고, 그러니까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뭔가 상처를 받아도 사랑에 대한 끈을 놓고 있진 않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 보면 어떤 남자친구와 굉장히 좋지 않게 헤어졌다든지, 아니면 특히 남자친구의 어떤 배신 그런 것들을 당했을 때 완전히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힘든 거 안 할래, 포기를 하고 혼자 있거나, 아니면 나 그냥 아무나 하고 그냥 경제 수준 맞고 막 그런 사람이 결혼해서 그냥 살래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일단 저는 아픈 일을 또 겪게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별로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 하나는 그래도 아직 지치지 않아서 좀 다행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여기서도 그래도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잠시 읽어드리면, 사랑이란 존재의 위험과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지도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지도 않지만 인간에게 시간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실존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사랑 안에서는 몇 분이 몇 세기로 바뀌고 그 질량을 측정할 수 없게 되면서 인간은 찰나나마 죽음의 질병에 대한 잠정적 치유책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사랑은 인간에게 이처럼 잠정적이나마 존재론적 구원을 베풀어 주기에, 사랑은 지구상에서, 지구사에서 축복받은 자가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에 가장 근접해 있는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비록 상처를 받을지라도 하는 게 낫다. 물론 인간이기에 사랑을 거부할 수도 없지만 말이다. 그러나 운명적 만남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는 있다. 다만 무의식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임을 말이다.
하지만 내가 상대방과 사랑에 빠지게 된 데는 어떤 자명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그 사랑의 의미가 퇴색되는 건 결코 아니다. 모든 사랑의 감정은 진실하다. 다만 첫눈에 반한 사랑에 대한 과대 포장은 당신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 저한테 진짜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빠르게 액션을 취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확신이 있기 전이라면 아닌데, 내가 나 이 사람 좋아하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정말 노골적으로 액션을 취해요. 바로. 진짜 정말 바로바로 취하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결과가 좋았냐 라고 했을 때 좋지 않았거든요. 좀 더 어떤, 쉽게 말하면 콩깍지죠. 콩깍지를 조금 벗겨낼 시간을 가지고 이건 첫눈에 반한 사랑이야, 이거는 막 운명적인 사랑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좀 더 객관적으로 관계를 들여다보고 이 사람을 봤을 때, 그러니까 보려고 노력을 했을 때 훨씬 더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생각했던 사람과 실제 그 사람의 싱크로율이 좀 더 잘 맞았고, 그래서 막 액션을 마구 취하는 사람들 있죠. 저처럼 막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이 책 읽으면서 많은 행동의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 몇 시지? 지금이 월요일인데 사실은 오늘 정말 다른 책을 소개를 하고 싶었거든요. 이 책을 사왔습니다. 시집. 그 전부터 너무 읽고 싶었던 시집. 박준 시집.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이거 살 때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 이 책도 그 전부터 사고 싶어가지고 막 보다가 드디어 샀는데, 그러니까 이 두 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특히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을 먹었다, 이 책은 사이사이 진짜 좋은 시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낭독도 해드리고 하려는데 갑자기 그냥 이걸 이야기가 너무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소개하고, 시간이 많이 있어요. 확실히 어두워지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추워지니까 조금만 어두워져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어두워지네요. 그러면 머지않아서 이 책 읽고 썰을 풀겠습니다. 버지니아 울프, 이거 할 말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막 뭔가, 그러니까 되게 여성주의 문학이잖아요, 버지니아 울프가. 그래서 뭔가 재미는 없을 수도 있는데 솔직히 내가 이걸 잘 읽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서 이 책이. 일단 이거를 읽고 이번 주 안에 리뷰를 올릴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럼 다들 빠이. 나 카페 가야 되는데, 카페 가서 편집해야 되는데.